안녕하세요. 캠핑 박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카라반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카라반 구입을 계획하시면은 많은 고민들이 들잖아요. 뭐 비용도 있겠고, 뭐 구입 어떤 차를 해야 될지, 어떤 종류로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처음에는 잘 안 서요. 엄청나게 꼼꼼하게 준비하신 분들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기준이 잘 안 섰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준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약해서 알려드리려면 이 동영상의 단점이 너무 길면은 또 재미가 없잖아요. 우선 핵심만 꼭 찍어서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이 하실 수 있는 실력이 되느냐. 그렇다면 선택의 폭이 중고도 괜찮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차가 견인차를 어떤 차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짝꿍 카라반을 찾으면은 또 선택의 폭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주차가 되느냐. 요 세 가지 고민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카라반, 이게 차면서도 집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전기하고 물이에요. 전기하고 물을 잘 쓰고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거를 뚝딱뚝딱 고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실력이냐면 저는 간단히 그냥 건전지 A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뭐 바꿔 끼는 정도, 건전지 갈아 끼는 정도라고 이렇게 대충 설명을 드리는데, 어렸을 때 미니카를 만들어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하실 수 있고, 두 번째로 저거 자동차를 딱 타고 가요. 보통 다 운전을 하시니까요. 카라반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전조등이 안 들어와, 헤드라이트가 나갔어. 그러면 원인이 뭘까 해가지고 그 사고의 로직이 담화가 나갔어, 전구가 나갔을 거야. 그럼 전구를 교체해야지. 아니야, 이건 두 개가 나간 거 보니까 전구가 나갔을 수도 있지만 휴지가 나갔을 수도 있겠어 라고 이렇게 판단을 딱 써서 그거를 직접 손을 보실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면은 카라반 다이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카라반도 거의 보통 전기가 나가면 퓨즈가 나가거든요. 퓨즈를 사서 교환할 수 있는 정도. 이게 사시고 나셔도 갑자기 카라반을 사왔는데 갑자기 보일러가 안 돌아가요. 아니, 카라반 사왔는데 갑자기 시가잭에 전기가 안 나와요. 이거 무슨 문제일까요? 라고 하시는데, 저만 해도 이렇게 퓨즈를 가장 많이 쓰는 10A, 15A는 정말 많이 가지고 다니고, 그게 아니면은 5A부터 50A까지 휴즈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 휴즈는 꼭 좋은 거 쓰셔야 돼요. 국산으로. 이게 정말 저렴한 뭐 중국에서 사오는 물건 중에는 휴즈가 안 끊어지는 것도 있었어요. 휴즈 자주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야, 쟤는 왜 맨날 휴지가 나가나? 이렇게 100개 나가지고 다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자주 나가는 건 아닌데 가끔 나가면 이게 없으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가끔 뭐 이렇게 전기 안 된다 그러면 휴지 이렇게 나눠주시면 알아서 갈아 끼우실 수 있는 정도. 두 번째, 물이 갑자기 야, 저기서 물이 새, 이거 왜 물이 새지, 이거 물이 왜 나오지, 이거 뭐 지하수 터졌나, 이건 아니잖아요. 물 새면 여기서 물이 새니까 이거를 조금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잠깐 이걸 좀 마감을 해놔야겠다라는 정도. 거기에 좀 더 나아가지고 뭐 야, 이게 문제니까 이걸 교체해야겠어, 이 정도면 완전히 좋고요. 자, 이 정도 실력이 된다면은 비용이 굳이 비싸게 안 가고 중고 중에서 아주 훌륭한 중고로 사셔도 괜찮다는 거죠. 자, 중고를 구입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저걸 주시하셔야 됩니다. 제 차는 옵션이 많아요. 제가 이거저거 뚝딱뚝딱 다 고쳐놨거든요. 옵션 이만큼 해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이 작업기를 올려놓고 아니면 그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는, 특히나 자작 차량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나는 이 선이 이건지 다 아는데? 라고 하시지만 그걸 몰라요. 저 사람의 손을 타고 온 건데 내가 봤을 때 야, 이거 무슨 선이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면 작업이 점점 더뎌지고,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그런데다가 다음에 뭘 이렇게 할 때 어려워요. 그러니 만약에 그걸 뭐 한 업체에서만 꾸준히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이걸,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뭐 블로그에다 계속 이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회로가 나오게 해놓고 배선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저는 제 차를 계속 꾸준히 타려고 하지만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제 기록 용도로도 쓰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려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기록을 남깁니다. 그 기록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한 업체에서 꾸준히 한 엔지니어분께 계속 이렇게 점검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가서도 그게 문제라면 이게 문제일 거예요, 바로 탁탁탁 튀어나오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야 이거 정말 깔끔히 되어 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해 서시고 야 이거 내가 만약에 이런 문제라면 이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정도라면 중고차도 괜찮습니다. 자, 중고차 중에서도 제 차는 옵션이 빵빵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 제 차는 옵션이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제 차는 옵션이 2천만 원, 의미가 없어요. 옵션, 나에게 맞는 옵션을 사셔야 돼요. 나에게 맞는 옵션, 그거는 겪어봐야지 합니다. 그렇다면 깡통부터 시작해서 옵션 하나하나 달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필수인 옵션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필수라고 얘기하면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무버, 인버터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 두 개는 반드시 필수예요. 야, 나는 운전 실력이 어마어마해. 야, 나는 대형 트레일러를 몰고 다니고 나는 군대에서 나는 어마어마하게 나는 G 트레일러를 끌고 다녔어. 다 필요 없어요. 무버, 운전 아무리 잘해도 꼭 필요한 한순간이 나옵니다. 무버 달아놓고 후회하지 않아요. 무버 그렇고, 두 번째, 인버터는 제 차는 12V로 다 꾸며져 있습니다. 굳이 220 전기를 쓰면서, 그런 분들 아니라면 인버터 반드시 필요합니다. 220 전기 인버터를 이용해서 납산 배터리라든지 12V 자동차 배터리에서 끌어내서 220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인버터 이렇게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거의 뭐 추가적으로 뭐 기호에 따라서 가는 게 뭐 배터리 잔량계 뭐 저저저 많습니다. 자, 옵션 얘기를 왜 했냐? 저도 달아놓고 잘 안 쓰는 옵션이 있어요. 제가 캠핑 쫄보입니다. 캠핑 쫄보가 왜 쫄보냐? 저는 어닝을 잘 못 펴요. 바람이 살랑바람만 불어도 잽싸게 어닝을 접습니다. 제 눈으로 어닝이 이렇게 들려서 접히는 경우도 봤고, 어닝이 꺾여서 망가지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닝이 쉽게 망가지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캠핑 강심장 중에는 바닷가에서 바람이 확 치는데도 어닝 펼쳐놓고 바닥에 팩다운 해놓고 그렇게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쓰는 거다라고 하시지만 원래 센 바람 불 때는 치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쫄보라 가지고 산들바람만 불어도 그냥 접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닝을 잘 안 펴지? 그 조금 덜 겁이 나는 여름이나 뭐 간절기 같을 때 쓰는 레이러닝 타프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동절기나 좀 쌀쌀할 때는 에어 텐트를 친다든지, 그래서 조금 쳐놓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다른 옵션들을 제가 가지고 다녀요. 어닝 정말 좋은 아이템이지만 본인이 가시는 장소에 따라 가지고 이게 완벽한 옵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바람이 많이 부는 데로 다니거든요. 강가, 바닷가. 이야기만 들어도 바람이 살살살살 불죠. 특히나 해 뜨고 해질 때는 센 바람이 확 불거든요. 제가 바닷가에서 커가지고 그때 그 바람을 아는데 겁납니다. 산들 바람만 불어도 전 다 접어버려요. 그냥 어닝을 땅바닥에 둬서 되는 거 아니냐? 팩다운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고수분들이 있겠지만 다 해요. 다 해도 그냥 저는 접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옵션 중에는 본인에게 맞지 않는 옵션도 있다는 거. 그렇다 보니까 검색을 하시다 보면 야 이것도 저것도 있는데 야 이 차는 EMP도 달렸어. 야 이거는 뭐도 있어. 야 이 EMP 빅풋 알고 뭐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써보지 않으면 몰라요. 본인에게 맞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 옵션이 달려있다면 금상첨화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본인의 캠핑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자, 첫 번째, 중고차도 본인의 실력이 조금 이렇게 그 전기를 만지고 물을 만질 수 있다. 저도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 수준은 미니카를 조립할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를 끼울 수 있고 테스터를 찍어서 야 이게 플러스 선이구나 이게 마이너스 선이구나 정도인데 그 정도만 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야 나 카라반 사기로 했어, 이 차야, 이렇게 결정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는 견인차입니다. 그 앞에서 끌고 가는 차가 어떤 차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카라반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래는 두 종류로만 나누는데 저는 세 종류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미국식이 있습니다. 미국식은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웅장해요. 확장도 됩니다. 하지만 견인차를 가려요. 본인의 차가 정말 튼튼하고 힘센 차가 아니라면은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제 아시는 분 중에는 SM7으로 미국식을 견인하신 분이 있어요. 하지만 추천은 하지 않아요. 그런 분도 있지만
미국식은 차를 좀 가린다는 거. 그럼 상대적으로 차를 덜 가리는 유럽식이 있습니다. 유럽식. 유럽식 중에는 뭐 독일식도 있고 영국식도 있고 뭐 많습니다. 조금 가벼워요, 얘가. 가벼워서 승용차로도 견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할 게 제가 승용차로 견인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난 승용차니까 유럽식으로 가야지? 아닙니다. 승용차로 견인할 수 있다는 건 견인을 할 수 있다입니다. 견인을 할 수 있다. 견인을 잘한다가 아니에요. 견인을 할 수 있다. 그럼 쉬운 예로 쟤는 승용차로 다녔다면서 야 그러면 승용차로 계속 끌지 왜 굳이 차를 바꿨대? 이 고민이 드시잖아요. 와요. 그 승용차로 견인하신 분들이 겪는 그 순간들이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꿨어요. 승용차로는 견인을 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견인을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남은 게 있는데요. 세 번째는 국산 카라반들이 있습니다. 국산 카라반들은 전축이 무거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고 뭐 승용차로 견인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큰 차로만 견인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국산이 나쁜 건 아닙니다. 미국식이 좋은 건 아닙니다. 유럽식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자, 본인의 짝꿍차, 내 짝꿍이 무슨 차로 갈 건지 짝꿍을 잘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 짝꿍차에 따라가지고 카라반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시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차 공간입니다. 카라반까지 선택하고 야 나는 뭐 어느 차로 사기로 했어 라고 결정을 하시면 세 번째는 주차장 문제를 고민하셔야 돼요. 카라반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차장 문제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라반 주차 생각외로 어렵습니다. 아파트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땅을 따로 구입하셔가지고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공용 그 주차장에서 주차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캠핑 허세꾼들을 제가 정말 싫어하는데 카라반 커야지 야 그 작은 거 못 타 야씨 카라반 야씨 그 주방만 거 어디서 써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저는 이야기를 많이 안 섞어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카라반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제 차가 여기서부터 저 뒤에까지 뭐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스탈링 580 모델입니다. 거의 6m에 가까운 되는 모델인데요. 주차장 꽁댕이가 튀어나와요. 주차 한 칸 안에 잘 안 들어갑니다. 주차 되게 어려워요. 그렇다면 주차장에 세울 때 이 긴 차들은 세울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입니다. 장소가 제약이 돼요. 주차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주차가 편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주차 문제 때문에 오히려 작은 걸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고자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걸로만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작은 걸 타봤는데 달라요. 그런데다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야 내가 텐트 생활을 하면서 들살이를 많이 했어. 내가 좋은 노지를 많이 알아. 그 노지가 차가 출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길면 길수록 험한 노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갈 수 있는 노지가 굉장히 제약이 돼요. 그 갈 수 있는 캠핑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게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긴 건지 작은 건지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카라반 안에 들어있는 옵션이라고 하기에는 레이아웃이라 그래야죠. 레이아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샤워실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주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침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의 캠핑 스타일에 맞추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야씨 그래도 하나 사는 거 이왕에 사는 거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오븐도 있고 뭐도 있고 침대도 있고 2층 침대도 있고 다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니에요. 정말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본인의 가족 구성 원수에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뭐 다 이렇게 잘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고요. 또 하나 더 안 쓰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 안 쓰는 옵션들 많아요. 캠핑 나가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뭐 소변, 대변 이런 거 그냥 공용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샤워실 안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그걸 과감히 없애고 사이즈가 줄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줄이면 줄일수록
견인 스트레스 없지? 어디 가가지고 주차하시기 편하지? 장점들도 많습니다. 작다고 단점인 건 아니고 길다고 장점인 게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 레이아웃에 맞는, 그리고 본인의 캠핑 스타일에 맞는 그런 차를 구하셔야 돼요. 낚시가 취미다, 그러면은 무조건 길면은 항해 못 들어야죠. 제가 그래요. 지금 멀리 세워놓고 이제 슥 가는데 낚시가 취미다, 그리고 두 번째 별 보는 게 취미다, 그러면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죠. 또 하나 더, 이거는 좀 그런 얘기이긴 한데, 내가 정말 편안하게 어디 훌쩍 떠났다가 오고 싶다, 길면 길수록 훌쩍 떠나가지고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적습니다. 캠핑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레이아웃, 그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다이할 수 있느냐, 본인이 직접 수리할 수 있느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다른 짐들은 다 두고 다녀도 하나 둘셋 이렇게 캠핑 이렇게 다닐 때마다 저희 공구함은 반드시 들고 다닙니다. 이 공구함 안에는 제가 뭐 급작스럽게 이렇게 뭐 일을 다쳤을 때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구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야, 쟤는 놀러 가가지고 뭐 저런 걸 다 들고 다녀, 저 정도면 뭐 어느 정도 하는 거야, 이렇게 고민이 들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문제들 때문에 카라반들이 캠핑을 나가가지고 가끔 단순한 문제, 퓨즈 하나 때문에 이 캠핑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캠핑 나가서 즐겁게 놀라 그러는데 아빠 불이 안 들어와요. 야밤인데 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야, 이거 무슨 문제야? 많습니다. 퓨즈 하나만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가지고 이왕에 즐겁게 놀러 나갔는데 뭐 하나 안 되면은 계속 그것만 집중이 되고 계속 생각이 나고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아예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얘 하나만큼은 반드시 들고 다닙니다. 이게 있으면은 좋죠. 자, 차를 보러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놓고 이런 차들이 있다 저런 차들이 있다 이렇게 다 고민해서 간추려놨어요. 그럼 차를 보러 가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 보셔야 되냐? 업체를 가셔서 보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중고거래 하시는 개인을 만나가지고 차를 구경할 수도 있겠고, 그러는데 그런 기회는 사실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주변에 카라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직접 가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저도 캠핑을 다니면 그런 분들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야, 이거 얼마 정도 하나? 야, 한 1억 하나? 야, 씨, 얼마야? 이런 분들 오시면 저는 대꾸 안 해요. 아, 예. 로또 맞았어요? 그냥 그러고 말아요. 제가 카라반 살려고 그러는데, 레이아웃도 그렇고, 뭐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아주 지겨울 정도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특히나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그 카라반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많이 물어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중고거래 가셔도 그분께 장점만 설명하러 들 거예요. 단점도 반드시 물어보세요. 잘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용자, 판매자 아닌 개인 사용자를 있으면 좋은데, 만약 개인을 만나기 어렵다 그러면은 지역 내 카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캠핑 카페들 굉장히 많습니다. 밴드도 있고 카페도 있고, 제가 사는 지역에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다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직접 만나가지고 한번 캠핑 갔을 때 근교에 계시다면은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레시피 한 캔 정도 들고 가면 다들 좋아합니다. 뭐 2명 있다? 2캔. 아이들이랑 같이 오셨다?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가면 왔답니다. 여름에 아이스크림. 자, 그 정도만 돼도 이렇게 이야기 도란도란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보를 취합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도저도 안 된다,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쪽지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또 말씀 안 드려요. 어느 업체에서 사야 될까요? 제가 중고 매물을 요걸 봤는데 요 차 어떤가요? 저도 몰라요.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안다 하더라도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을 제하고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요번 캠핑카 카라반 구입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나름대로 기준을 알려드려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캠핑박사였습니다. 안녕.